제가 시승할 차량은 아이보리 실버 컬러를 하고 있는 카니발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전면부 그릴의 디테일도 보면 볼수록 참 예쁘게 디자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수직과 수평을 적절하게 활용하고 있는 이 신규 적용된 기아의 헤드램프 디자인은 다양한 차량들에서 그 어색한 느낌 없이 만족도 높게 디자인의 일체감 좋게 잘 어우러지고 있는 모습이 좋은 것 같습니다. 페이스리프트 모델이기 때문에 기존의 큰 틀에서의 디자인은 유지하고 있으면서 앞뒤를 중심으로 디자인 변경이 조금 파격적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그렇게 어색하지 않은 점이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휠 자체도 디자인 굉장히 독특한데요. EV9에서 힌트를 조금 얻을 수 있었는데 그러한 디자인 트렌드 같은 것들이, 추세 같은 것들이 카니발을 비롯해서 기아자동차의 다른 차량들에도 폭넓게 적용되는 것 같습니다. 도어 하단부에 사이드 스커트는 별도로 적용하지 않고요. 도어 끝쪽에 이 재질과 색상이 다른 부분들을 덧대주고 있는데 과하지 않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아웃사이드 미러는 도어에 고정이 되어 있어서 실내에서 개방감 조금 더 가져갈 수가 있고요. 측면에서의 비례감이나 일체감 같은 것들도 좋고요. 특히나 전장에 비해서 휠베이스가 그렇게 짧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측면에서 봤을 때의 균형 감각이 괜찮습니다. 휠은 19인치고요. 타이어 사이즈는 235, 55, 19입니다. 후면부에서도 수직하고 수평이 적용되어 있는 테일라이트 덕분에 훨씬 더 안정감이 높아 보이는 느낌 좋고요. 범퍼의 디테일도 깔끔하게 잘 다듬어져 있고요. 아래쪽에 머플러를 봤더니 운전석 뒤쪽은 없고 조수석 뒤쪽으로만 바닥을 향해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의 여유 굉장히 좋고요. 3열을 접고 나면은 공간에 있어서의 아쉬움은 전혀 없습니다. 차박이나 소캠 같은 거 즐기시는 분들한테 너무너무 좋은 공간이 될 것 같고요. 별도로 바닥을 다지지 않더라도 이렇게 평평하게 딱 되니까 그 활용도에 있어서는 굉장히 높은 편이고요. 조수석 뒤쪽으로 12V 파워 아울렛 갖춰져 있고 안쪽에 이렇게 이너 커튼 같은 것들도 3열까지 꼼꼼하게 잘 갖춰놨습니다. LED로 조명 있지 않았고 천정 부분에서 에어벤트가 위치하고 있는데 큰 실내를, 굉장히 실내 공간이 넓거든요. 큰 실내를 효율적으로 잘 컨트롤 해주는 것 같아요. 전동 테일게이트는 위쪽에서 버튼 누르면 되고요. 수동으로 스위치도 갖춰놨습니다. 직렬 4기통 가솔린 1.6L 터보 엔진 기반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배기량은 1598cc고요. 최고 출력은 180마력, 토크는 27.0kg/S입니다. 내연기관이고요. 전기 모터는 54kW의 304Nm고 토탈 시스템 출력은 245마력의 토크는 37.4kg/S입니다. 전륜구동에 6단 자동 기어가 매칭을 이루고 있죠. 실내 컬러가 런칭 때에는 가솔린 모델밖에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이 하이브리드 전용 컬러를 못 봤는데요. 네이비가 적절하게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산뜻하면서도 특이한 느낌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시트는 독립형이면서 마사지 기능까지 포함되어 있는 시트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느낌을 가져가고 있고요. 밋밋한 그레이 컬러나 블랙만 많이 보다가 이렇게 좀 네이비가 적절하게 섞여져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도 고급스러우면서도 그 독특한 느낌이 더 배가 되는 것 같습니다. 2열 도어는 전동 슬라이딩이 가능하고요. 시트는 언뜻 보기에도 굉장히 편안해 보이죠. 아이소픽스 기본 적용이 되어 있고 전원 버튼 켜서 시트를 전동으로 움직이는 것 뿐만 아니고 마사지 기능도 아주 제대로 이 소리 들리시나요? 네, 우두두두두 하는 게 소리가 들리는데 마사지 기능이 아주 제대로입니다. 그래서 강도 조절도 가능하고, 네, 일반적으로 그냥 꾹꾹 눌러주는 그런 마사지가 아니고 아주 제대로 잘 해주고 있죠. 그리고 이 소소한 부분이지만 이렇게 안전벨트 클립 상단에 앰비언트 라이트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런 센스, 새로운 시도 같은 것들 저는 굉장히 고무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시트는 기본적으로 등받이나 이 안장 그리고 앞뒤로 슬라이딩 되는 것도 되지만 좌우로도 이렇게 슬라이딩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센스는 좋고요. 뒤쪽으로 넘어가는 공간의 여유도 괜찮고 3열까지도 IS 픽스를 꼼꼼하게 잘 적용을 해줬습니다. 시트백이 조금 짧은 듯 싶지만 헤드레스트를 축혀 세우면은 성인 남성이 앉았을 때도 그렇게 좁다라는 느낌은 많이 안 듭니다. 컵홀더 같은 것들 꼼꼼하게 잘 챙겨뒀고요. 뒷좌석에도 앰비언트 라이트가
도어 쪽에 살짝 자리하고 있고, 풋램프 같은 것들은 조금 적극적이어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20V 파워 아울렛, 그리고 12V 파워 아울렛 두 개 나란히 있고, 트레이가 잡아당기면 2단으로 되어 있는데 공간 활용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측면에 USB-C 타입으로 충전 단자 있고요. 워크인 스위치도 갖추고 있습니다. 디자인은 처음부터 워낙에 잘 나왔고요. 큰 틀은 유지하면서 파노라믹 커브드 디스플레이가 딱 자리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신차 느낌 아주 강하게 다가오고 있고요. 확실히 같은 디자인의 핸들이라고 해도 기아 엠블럼이 바뀌니까 훨씬 더 보기 좋습니다. 도심주행에서의 연비를 가장 먼저 확인을 해봤는데요. 참고로 이 차의 복합 연비는 13.5, 도심에서는 14km, 고속도로에서는 12.9km입니다. 19인치 휠 타이어를 채택하고 있고요. 빌트인 캠 포함이 되어 있는 차량을 기준으로 연비를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실제 연비는 제가 단박 시승이라서 차를 길게 타보지 못했거든요. 한 3시간 남짓 타보고 나서의 도심주행 연비를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12.8에서 13.5 그 사이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참고로 타이어 공기압은 38에 맞춰둔 상태고요. 현재 이 차량은 약 300km 조금 더 주행을 한 차량을 가지고 시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연비랑은 다소 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차량의 크기는 도심에서 주행을 할 때 약간의 부담이 있긴 합니다만은, 이 폭보다는 아무래도 길이, 높이나 폭보다는 길이가 조금 부담이 되는 것 같고요. 하지만 시트 포지션이라든가 이 유리 부분의 개방감이 굉장히 좋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약간 불편한 느낌 같은 것들은 크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카니발 그리고 팰리세이드의 하이브리드 모델을 고객분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일단 카니발이 먼저 출시가 됐습니다. 1.6L 가솔린 터보 엔진 기반의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데요. 내연기관이 180마력의 토크 27이고 전기 모터 출력을 보면 54kW에 304Nm인데 복합 시스템 출력으로 보자면 약 245마력의 토크가 37이 넘어섭니다. 그래서 힘에 있어서 이 차 2톤이 넘거든요. 아마 2200km 가까이 나가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힘에 있어서 조금 부족하지 않느냐, 아쉬움이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 적어도 일상주행에서 이 차의 힘이 부족하다라는 느낌은 크게 다가오지 않았고요. 승차감 개선 부분은 노면이 좋지 않은 곳을 가거나 아니면 조금 속도를 높여봤을 때의 차이가 좀 나는 것 같은데요. 특히나 약간 이 롤링 같은 것들이 미세하게 있을 때 조금 더 이 차체를 잘 잡아주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서 쇼크업셔버 개선이 됐다라고 메이커 측에서 밝히고 있는 것 같아요. 뒤에는 맥퍼슨 스트럿, 뒤쪽에는 멀티링크 서스펜션 조합을 갖추고 있는데요. 구형 대비 쇼크업셔버를 개선을 해서 승차감을 좀 개선했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도심주행에서는 승차감 개선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저는 크게 느끼지는 못했습니다. 핸들링에 있어서도 부드럽고 쫀득한 느낌이 좋고요. 적어도 도심주행에서는 핸들링에 대한 아쉬운 부분들도 크게 신경 쓰진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괜찮거든요. 룸밀러는 날씨가 좋다라고 하면 일반적인 거울로 봤을 때보다는 확실히 시야각이 조금 넓고 일정하게 비춰주니까 그런 부분이 안전운전에 도움이 되는 것 같고요. 또 시트 자체도 그렇게 불편하지 않은 데다가 에르고 모션 시트 적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골반, 허리, 전신 이렇게 마사지를 꾹꾹 눌러주는데, 뒷좌석의 마사지 기능이 앞좌석보다는 조금 더 좋았던 것 같고요. 뒷좌석은 정말 두두두두두 하면서 강도도 강도지만 이 바이브레이션 떨림 자체를 1단계에서 5단계까지 굉장히 미세하게 조절할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만족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3열에 앉았을 때도 승차감 저하가 없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1열, 2열, 3열 승차감 자체는 저하가 없지만 시트에서 오는 편안함, 가장 편한 거는 2열이었고요. 그 다음 1열, 그 다음에 3열 이렇게 되는데, 그 부분은 시트의 이 편의성, 이 편안한 느낌 정도 때문에 영향을 받는 거지, 승차감은 1열, 2열, 3열 모두 균일합니다. 그동안 조금 가혹 조건도 짧게나마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어떻게 타더라도 두 자릿수를 떨어뜨리지는 못했습니다. 연비는 꾸준하게 두 자릿수가 유지가 됐고, 다만 10km 초반까지 근접을 하느냐 아니면 13, 14km 이상을 넘어가느냐 그 차이였지, 한 자릿수로 100% 도심주행에서도 떨어뜨리기는 쉽지 않았습니다. 저는 3시간 정도 시승하면서 떨어뜨리진 못했습니다. 차 전용 도로에서 조금 속도를 높여봤을 때도 차량이 힘이 부족하다라는 느낌은 들고 있지 않았고요. 1.6L로 생각하지 마시고 터보 엔진을 생각하시고 거기에 전기 모터
모터가 같이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고속주행에서도 힘의 여유는 제법 있는 편입니다. 흡참제 보강을 했다라고 하는데 글쎄요, 1열에서는 저는 크게 느끼지 못했고 바닥 쪽에서 올라오는 노면성 같은 것들이 조금 좋아졌나 뭐 요 정도였고, 2열에 있을 때 조금 더 이 흡참제를 보강해서 MVH가 좋아졌다라는 거를 더 많이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단기어가 아쉽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최근에는 뭐 워낙에 다단기어들이 많이 등장을 했죠. 7단, 8단, 막 9단, 10단까지 나오는 시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6단에 있어서의 아쉬움은 없다라고 보긴 어렵습니다. 다만 이 세팅을 잘해줘서 실제 주행을 할 때는 그렇게 뭐 단수가 많지 않아서 답답하다, 아쉽다, 이런 부분들은 크게 다가오지는 않았고요. 복합 연비가 13km대고 도심주행 연비가 이 고속도로 연비보다 조금 더 상회하고 있는데요. 복합이 13.5였고 도심에서가 14km인데 고속도로는 12.9km거든요. 근데 평균적으로는 11km대 중반에서 12km대 초반 정도 왔다 갔다 했고요. 도심하고 고속도로를 한 6대4 정도 주행을 했을 때는 15에서 16 정도는 뭐 어렵지 않게 누구라도 확인할 수 있는 실연비이기 때문에 연비 부분은 생각보다 굉장히 좀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내 리뷰 때 제가 언급을 좀 못 드렸는데, 보통 하이브리드 차량들 보면 배터리 리셋하는 버튼이 여기 있거든요. 운전석 무릎 왼쪽에 이 다양한 기능들 모아놓은 스위치에 자리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빠져 있습니다. 왜 빠졌는지 제가 정확하게 알지는 못합니다만은 어쨌든 하이브리드 차량은 그 배터리 리셋하는 것도 있는 게 낫지 않을까요? 100km는 6단 수동으로 고정을 했을 때 1950, 2000rpm 사이에서 구현이 되는데요. 약간은 보통 힘이 좀 있고 최근 나온 차량들을 보면 저배기량 터보 차량이라고 해도 1500에서 1700 정도에서 100km가 나오는데 이 차는 2000rpm을 씁니다. 하지만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연비 측면에서 그렇게 높은 RPM을 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불리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안심하셔도 될 것 같아요. 모드는 총 3가지 있는데요. 에코, 스포츠, 스마트 이렇게 있는데 뭐 스마트로만 다니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리고 스포츠 모드에서 패들 시프트는 시프트업, 시프트 다운의 기능을 충실하게 수행을 해주고요.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에코 모드로 드라이브 모드를 전환을 하게 되면 이 패들 시프트는 회생제동의 레벨링을 조절을 해줍니다. 총 3단계까지 조절이 가능하고요. EV 모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90km, 100km를 넘어서더라도 개입이 적극적인 편이기 때문에 연비 측면에서 확실히 도움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도심 주행을 했을 때도 EV 모드 개입 아주 적극적이었고요. 이 그레이 실내가요, 운전할 때도 뭔가 좀 사람을 차분하게 해주는, 그런 그 시각적으로 봤을 때 그런 차분한 느낌들을 전달을 해줘서 요 내장재는 하이브리드 선택한다면 저는 무조건 네이비의 그레이 요 컬러 조합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코너링에서는 아무래도 휠베이스가 여유가 있다 보니까 조금은 좀 빠릿빠릿한 느낌은 덜합니다. 물론 이 차로 와인딩을 본격적인 와인딩 로드를 즐기시거나 과격한 코너링을 하실 분은 없습니다만, 일반적인 세단에 비교를 하거나 조금 전장이 짧은 SUV하고 비교를 해보면 약간은 여유가 필요한 것 같아요. 구간에서 킥다운 같은 걸 보면 에코 모드에서도 이렇게 우웅 하면서 소리에 비해서는 조금 덜 나가는 듯한 느낌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발끝에서 느껴지는 토크감 같은 것들이 제법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스트레스 받으면서 운전하실 건 아닌 것 같고요. 좋지 않은 곳이나 과속 방지턱 같은 거 반복해서 넘어보면 그럴 때는 확실히 쇼크옵셔버의 셋업이 기존보다는 조금 더 쫀득해진 그런 느낌들도 들었습니다. 코너링은 생각보다 안정감이 좀 좋다라는 느낌이 들었는데요. 그 부분은 아무래도 이 중량이 증가했습니다만은 무게중심이 밑으로 많이 좀 이렇게 내려와 있거든요. 그 다음에 고르게 중량이 좀 퍼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의 안정감이 약간 올라가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듭니다. 액티브 크루즈 컨트롤은 앞차의 거리 조정 4단계로 되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선 변경하는 이 방향지시 등만 조작해도 차선 변경해주는 기능까지 포함을 하고 있어서 안전운전에도 도움이 되고, 또 장거리 운행을 하실 때 운전자가 잠깐
휴식을 취할 수도 있는 약간의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좋은 기능도 아주 잘 작동을 해줍니다. 특히나 이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너무 그 작동 조건이 까다로워서 조금만 언덕이거나 곡선이거나 앞뒤 차량 간격이 안 맞거나 이러면 차선 변경이 안 되는데, 지금은 웬만한 조건에서라고 하면 안전이 어느 정도만 확보가 되면 차선 변경을 유연하게 해주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도움을 많이 받는 것 같고요. 시승 동안의 최고 연비는 짧은 타이밍이라서 정확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만 17.2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평균적으로는 13.6에서 13.8 공인 연비를 조금 상회하는 실연비를 보여줬습니다. 차량은 하이브리드 모델에서도 상위 트림이기 때문에 앞뒤 모두 이중접합 차음 유리를 장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확실히 좀 조용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는 가솔린이나 디젤의 소비자보다는 이 카니발도 하이브리드로 많이 좀 전향을 하시지 않을까, 선택하시는 분들이 하이브리드로 전향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차량 가격이 상대적으로 조금 높긴 합니다만은 그거에 비해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 같은 것들, 연비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공해 차량 인증도 받았거든요. 그래서 조금이나마 뭐 할인 같은 것들 받을 수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의 메리트가 차량 구입 가격이 조금 높은 거를 상쇄시켜 줄 걸로 기대를 해봅니다. 엔진의 회전 질감도 4기통 1.6L 가솔린 터보 엔진이 이게 나쁜 편이 아니거든요. 물론 배기는 별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조용하고 밋밋한 편인데 엔진의 회전 질감도 제법 괜찮아서 그런 부분에서의 약간의 만족도 또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계속 시속 90에서 100km를 왔다 갔다 하면서 탄력적으로 운행을 하고 있는데 계속 EV 모드로 주행이 가능합니다. 짧은 구간만 지속돼서 이 개입만 했다가 빠졌다, 개입했다 빠졌다 이게 아니고 높은 속도, 기준 속도에서의 개입도 만족스러웠지만 또 한 번 EV 모드가 붙었을 때 지속되는 시간이나 거리 같은 부분들도 꽤나 만족스러웠습니다. 계속 EV 모드로 가는데요. 지금은 이제 가속 페달 밟으니까 꺼졌습니다. 에서는 제가 크게 느끼지 못했는데 이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 기준 속도 이상 80에서 120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운행을 해보니까 네, 승차감 개선된 거 맞고요. 요거는 차에 그렇게 많이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구형 카니발하고 신형 카니발 타보시면은 바로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다시 한번 짚어드리지만 도심 주행을 했을 때는 별 차이 없습니다. 그의 반응은 초반부터 담력 꾸준한 편이고요. 반복해서 풀브레이킹 테스트 같은 거 해봐도 브레이크 자체에 대한 이 아쉬운 부분도 크지 않았지만 전자 제어 장치들이, 자세 제어 장치 등등 여러 가지 전자 제어 장치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줘서 크게 불편한 느낌은 받지 못했습니다. 네, 이상 카니발 하이브리드 단박 시승기를 마치겠습니다. 조만간 여유 있는 시승을 통해서 조금 더 구석구석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